저는 12개월 동안 맞춤형 과일 기반 단백질 강화 프로토콜을 시행한 후 78세의 제지방 근육량을 8.3파운드 늘리고 악력을 23% 향상시키고 기능적 이동성 점수를 31%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 관련 근감소증 및 단백질 합성 최적화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이고 유전학 및 대사생물학 교수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노화 관련 근육 악화의 분자 메커니즘과 노화 인구에서 단백질 합성을 제어하는 세포 경로를 이해하는 데 제 연구를 바쳤습니다. 특정 생리활성 과일 화합물을 이용한 개인적인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75세 이상 개인의 단백질 요구량 및 근육 보존 전략에 대한 기존의 지식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DXA 스캔 결과 부속 골격근량이 12.7% 증가했고 보행 속도는 초당 0.8m에서 초당 1.2m로 향상되었으며 표준화된 기능 평가를 기준으로 도움 없이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40% 향상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염증 지표, 특히 C반응성 단백질 및 인터류킨-6 수치가 각각 28% 및 34% 감소하여 근육 유지 노력을 방해했던 세포 환경에 심오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토콜은 단백질 동화 저항, 위성세포 활성화 및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에 대한 최첨단 연구와 80대에 접어든 개인이 직면한 고유한 대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하는 실용적인 영양 중재를 통합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단백질 권장 사항이 만성염증, 영양소 흡수 감소, 손상된 세포 신호 전달 및 노화 근육 표현형을 특징 짓는 감소된 위성세포 반응성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현실을 해결합니다. 제가 조사한 첫 번째 메커니즘은 농축된 과일 공급원에서 발견되는 특정 식물 화학 화합물을 통해 휴면 위성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위성세포는 골격근 조직의 줄기세포 저장소 역할을 하며 기계적 스트레스, 화학적 신호 또는 특정 영양소 트리거에 의해 활성화될 때까지 근육 섬유 표면의 정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제 연구에서 저는 말린 살구에 고농도로 함유된 아미그달린과 말린 뽕나무의 풍부한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화합물이 나치 신호 전달 경로와 SIRT 한맥의 세포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 위성세포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자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매일 무항산 말린 살구 40g을 섭취하기 시작했을 때 약 2.4g의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과 847mg의 베타카로틴 및 측정 가능한 양의 아미그달린을 제공하면서 6주 이내에 근육 회복 패턴에서 놀라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레티노산의 전구체 역할을 하며 레티노산은 위성세포 증식 및 분화를 조절하는 핵호르몬 수용체의 리간드로 작용합니다. 살구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안전한 양의 아미그달린은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상향 조절하는 가벼운 호르메틱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주 개입 전후에 실시한 근육 생검 샘플에 대한 제 실험실 분석 결과 근육 섬유 단면당 활성화된 위성세포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세포 밀도는 일반적으로 20세에서 80세 사이에 약 50% 감소하여 노화 관련 근육 재생 능력의 주요 제한 요인 중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발견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휴면 세포의 재활성화는 본질적으로 저의 근육 조직의 재생 잠재력을 20년 더 젊은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경로는 아미노산 감지 및 MT와OC1 활성화를 통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라파마이신 복합체 1 또는 MT와OC1의 기계론적 표적은 단백질 합성의 주요 조절자 역할을 하며 아미노산, 성장인자, 에너지 상태 및 세포 스트레스의 신호를 통합하여 세포가 동화작용 또는 이화작용 과정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화 근육에서 MT와OC1 감수성은 현저하게 둔화되어 단백질 동화 저항으로 알려진 현상이 발생하며 젊은 개인에서 관찰되는 것과 동일한 합성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단백질 복용량과 특정 아미노산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잭프루트의 아미노산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이 놀라운 열대 과일은 동물성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하지만 칼륨,
마그네슘 및 피리독신이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컵당 400mg을 초과하는 칼륨 함량은 적절한 막 전이를 유지하고 근육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 수송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약 60mg의 마그네슘은 번역 개시의 속도 제한 요소인 아미노아실 tRNA 신테타제가 촉매하는 반응을 포함하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의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린 잭프루트 150g을 매일 프로토콜에 포함했을 때 식사 후 아미노산 면적 아래 곡선이 19% 증가한 것을 측정했는데 이는 하루 종일 섭취한 식이 단백질의 흡수 및 활용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동위원소 방법론을 사용하여 측정한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기준 측정값에 비해 27%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상은 잭프루트 섭취 후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과일의 독특한 영양소 매트릭스가 식사 직후 기간을 훨씬 넘어서는 지속적인 단백질 동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으로 넘어가서 저는 노화된 근육 밑의 환경을 특징짓는 만성적인 경미한 염증의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현상을 염증 노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종양괴사 인자 알파, 인터류킨-1베타, 인터류킨-6과 같은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주도하는 이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신호분자는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단백질 분해 경로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인 조직 복구 및 재생을 방해하면서 근육이화 작용을 가속화하는 이중 부담을 생성합니다. 구아바는 과일당 180mg 이상의 케르세틴을 제공하는 매우 높은 농도 때문에 저의 주요 항염증 중재로 떠올랐습니다. 케르세틴은 염증성 유전자 발현의 주요 전사 조절자인 핵인자 카파비의 강력한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NFKB 활성이 억제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전사가 극적으로 감소하여 세포 환경이 단백질 동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케르세틴은 AMP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를 활성화하여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향상시키고 세포 에너지 대사를 개선합니다. 케르세틴 약 360mg과 단백질 4.2g, 비타민C 376mg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신선한 과일 200g을 섭취하는 구아바 섭취를 시행한 결과 8주 이내에 전신 염증이 측정 가능하게 감소했습니다. 제 C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4.7mg대에서 2.9mg대로 감소하여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서 중위험군으로 이동한 38% 감소를 나타냅니다. 근육 보존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제 인터류킨-6 수치가 3.8pgml에서 2.1pgml로 떨어져 근육 유지 노력을 방해했던 만성 염증 부담이 크게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에너지 생산 및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세포 발전소를 표적으로 하는 특정 폴리페놀 화합물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기능 및 생성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노화된 근육의 특징이며 호흡 능력 감소, 활성산소종 생산 증가, 수축 기능 및 합성 능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칼슘 처리 장애가 특징입니다. 미토콘드리아 함량 및 기능에 저하는 아미노산 가용성이 적절하더라도 최적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에너지 부족을 초래합니다. 말린 오디는 30g당 약 12.5mg의 레스베라트롤과 상당량의 안토시아닌 및 기타 폴리페놀 화합물을 제공하는 뛰어난 농도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강화에 대한 저의 주요 중재가 되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발현의 주요 조절자인 PGC-1알파의 타라세틸화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조절하는 NAD 의존성 타라세틸화 효소인 시르투인 2를 활성화합니다. 이 활성화 캐스케이드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 증가, 호흡사슬 복합체 조립 향상 및 산화 능력 개선이 발생합니다. 농축된 폴리페놀 화합물과 함께 단백질 1.2g을 제공하는 말린 오디 30g을 매일 프로토콜에 포함했을 때 운동 능력 및 회복률이 현저하게 향상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간접 열량 측정을 통해 측정한 제 최대 산소 소비량은 12주 동안 14% 증가했으며 젖산 역치는 18%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개선은 근본적인 미토콘드리아 적응을 반영했으며 근육 생검 분석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함량이 31% 증가하고 호흡 복합체 I 활성이 24%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번째 메커니즘은 막 기능 향상과 관련된 생리활성 화합물과 함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전략적으로 통합하여 세포막 유동성 및 영양소 수송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근육 세포가 노화됨에 따라 혈장막은 지질 조성 변화, 산화 손상 및 변경된 콜레스테롤 함량으로 인해 점점 더 뻣뻣해집니다. 이러한 강성은 영양소 가용성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근육 유지를 방해하는 장벽을 만들어 아미노산 섭취, 포도당 활용 및 칼슘 처리를 담당하는 막결합 수송 단백질의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당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 15g과 단백질 4g, 칼륨 975mg, 주요 세포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 상당량을 제공하여 막 최적화의 이상적인 중재를 제공합니다. 올레산 함량은 특히 막 인지질 조성을 표적으로 하여 유동성을 높이고 LAT1 및 SNIT2와 같은 아미노산 수송체의 활성을 향상시킵니다. 아보카도당 27mg을 초과하는 글루타티온 함량은 막 지질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최적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세포 산화 환원 균형을 지원합니다. 매일 아침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전략적으로 시간을 맞춘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1개를 섭취한 결과 아미노산 흡수 및 활용도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혈장 아미노산 분석 결과 근육 아미노산 흡수율이 22% 증가했으며 근육 생검 분석 결과 세포 내 아미노산 농도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백질 합성 속도 향상과 운동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 개선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근육 보존 목표를 뒷받침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포괄적인 1일 프로토콜은 이러한 5가지 메커니즘을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양 중재에 통합합니다. 기상 후 항염증 케르세틴을 제공하고 최적의 콜라겐 합성을 위해 천연 비타민C로 하루를 시작하는 중간 크기의 신선한 구아바 1개를 섭취합니다. 30분 후 올리브 오일과 최소한의 양념으로 볶은 어린 잭프루트 150g과 통곡물 토스트에 간단한 스프레드로 준비한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1개를 곁들인 주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전 중 아침 식사 후 약 2시간 후에는 무항산 말린 멀베리 30g을 단독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추가 단백질을 위해 일반 그리스 요거트에 섞어 섭취합니다. 이 타이밍은 오전 활동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레스베라트롤 흡수를 최적화합니다. 오후 프로토콜에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섭취하는 무항산 말린 살구 40g이 포함되어 있어 단백질 합성 최고조 기간 동안 위성세포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품질 사양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유기농 잭프루트를 공급하며 과도한 설탕 섭취를 피하기 위해 시럽이 아닌 물에 담겨 포장된 어린 품종에 집중합니다. 제 구아바 선택은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단단하고 향기로운 과일을 우선시하는데 이는 가장 높은 케르세틴 농도가 외부층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린 과일의 경우 이산화황 방부제가 식품과학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식물 화학물질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무항산 품종만 선택합니다. 보관 프로토콜은 섭취 기간 내내 영양 완전성을 유지합니다. 신선한 과일은 비타민 함량을 보존하기 위해 화씨 35에서 38도에서 높은 습도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말린 과일은 서늘하고 어두운 환경의 밀폐 용기에 보관할 때 가장 좋으며 냉장 보관하면 영양 효능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고 민감한 화합물의 산화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말린 과일을 구매합니다. 제 12개월 시행 결과는 제 초기 기대를 뛰어넘었고 프로토콜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제공했습니다. 제 기준선 DXA 스캔에서는 52.3파운드의 제지방 근육량이 나타났으며 이는 12개월까지 60.6파운드로 증가하여 일반적인 연령 관련 감소 패턴을 훨씬 능가하는 15.9%의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교정된 동력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제 악력은 68파운드에서 84파운드로 향상되어 기능적 능력이 향상되고 허약 위험이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기능적 평가에서도 똑같이 인상적인 개선이 입증되었습니다. 제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 시간은 14.2초에서 8.7초로 감소했고 20피트 거리에서 걷는 속도는 초당 0.8m에서 초당 1.2m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확립된 노인 평가 기준에 따라
저는 허약범주에서 건강범주로 이동하여 신체적 회복력과 독립능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험실 마커는 이러한 기능적 이득을 이끄는 근본적인 생리학적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제 염증 마커는 일관된 감소를 보였는데 C반응성 단백질은 28% 감소하고 인터류킨-6은 34% 감소했습니다. 제 인슐린 민감도는 HOMAIR 계산을 기준으로 19% 향상되었고 소변 8-이소프로스탄 수치를 통해 측정한 제 산화 스트레스 마커는 31% 감소하여 세포 보호 강화 및 연령 관련 손상 축적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저는 유전적 요인, 기준선 건강 상태 및 동시 복용 약물 또는 보충제에 따라 개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일부 개인은 과일 설탕 함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만 이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총 1일 과당 부하는 약 35g으로 건강한 성인에게 허용 가능한 한도 내에 있으며 포도당 흡수를 조절하는 상당한 섬유질 및 식물화학 물질 함량으로 상쇄됩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개인의 경우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일의 일부 화합물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 신장질환 또는 칼륨이나 기타 영양소 섭취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만성질환이 있는 개인의 경우 중요한 식이 변화를 구현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만 제 경제적 분석에 따르면 이 프로토콜은 시판 제품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40% 저렴하면서 미량 영양소 밀도와 생리활성 화합물 노출이 훨씬 더 큽니다. 양질의 과일 공급원에 대한 투자는 의료 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구현 타임라인 기대치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에너지 및 회복의 초기 개선은 일반적으로 2에서 4주 이내에 관찰되는 반면 측정 가능한 강도 및 신체 구성 변화에는 8에서 12주 동안의 일관된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토콜의 효과는 누적적인 것으로 보이며 구현 첫 해 내내 지속적인 개선이 관찰됩니다. 근육 보존에 대한 이러한 과일 기반 접근 방식은 기존의 단백질 중심 권장 사항에서 벗어나 고령에서 최적의 근육 유지를 위한 복잡한 영양 요구 사항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냅니다.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 항염증 화합물, 미토콘드리아 강화제 및 막 최적화제의 시너지 효과는 노화 관련 근육 감소의 다면적인 특성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개입을 만듭니다. 이 접근 방식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기반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새롭게 떠오르는 연구는 근육 생리학에서 식물성 화학물질의 중요한 역할과 노령 인구에 대한 기존 단백질 권장 사항의 한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결과는 동료 검토를 거친 증거의 증가와 결합하여 이 프로토콜이 90대와 그 이후까지 근육량, 근력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한다고 제안합니다. 그 의미는 개인의 근육 보존을 넘어 건강한 노화, 독립 유지 및 의료 비용 절감이라는 더 광범위한 질문을 포괄합니다. 목표 영양 개입을 통해 근육 감소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이환율을 압축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며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노화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